안녕하세요. 10X AI 클럽입니다. 오늘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물에 이제 업로드했었던 네이버 지도를 GPTS 앱이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앱이어서 개발을 좀 같이 할 거고 최대한 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GPTS 앱에다가 이런 네이버 지도까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맵스 API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플랫폼들이 이제 VS 코드라는 데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거기다 저장을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GitHub라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해야만 서버를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체 서버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GPTS 앱이랑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VS 코드, GitHub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개발 언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오늘 이런 네이버 맵스를 호출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얘는 현재 지금 제 GPTS 앱에다가 제가 이제 배포한 서버를 연동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사이의 거리를 찾아줘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버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리는 약 15.6km고 소요 시간은 29분, 뭐 택시 요금은 2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얘는 이제 현재 교통 상황이랑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서버를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불러온 거여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맵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API들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냥 API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이버 지도 기능을 호출을 한다라고 그 연결을 해주는 거를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기능으로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거리 계산도 이제 당연히 되고 아니면 뭐 좌표들 찾는 거, 뭐 도로명 주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거는 뭐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찾아준다 뭐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치 기반의 거리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용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계정을 뭐 만드시거나 네이버 계정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대시보드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앱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GPTS 앱이랑 연동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란색 어플리케이션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뭐 검색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이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뭐 static map directions, directions 15, geocoding 뭐 이런 거를 서비스가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뭐 따로 내가 만든 뭐 웹사이트에 여기에 API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GPTS 앱 자체에다 추가를 하는 거여서 이 서비스 환경 URL은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고 바로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름도 그래서 뭐 이름은 그냥 뭐 테스트로 한번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런 인증 정보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사용할 게 뭐냐면 이 인증 정보라는 키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 호출을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는 꼭 필요하니까 얘네를 사용해서 API를 호출을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GPT-S에다가 뭐 SERP API를 활용해서 여러 검색 엔진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댓글들 중에서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거를 연동할 수 없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인증 정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비밀번호 키값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GPT-S 자체에서는 지금 비밀번호 한 개만 넣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냥 제가 해결을 못했다가 그저께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얘를 해결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GPT-S 자체에서는 만약에 내가 호출을 할 때 두 개의 비밀번호 값들을 넣어야 되면은 GPT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지금 뭐 개발 가이드로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제 예시 코드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PI 가이드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SERP API 저희가 만들 때 항상 ECURL curl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항상 그 API 코드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헤더 값이라는 데에다가 두 가지의 API 키 비밀번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GPT에서는 이 API 키 한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두 개 이상의 헤더가 있으면은 사실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할 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애들을 이제 만들 때 뭐 GPT 편집을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SERP API 코드를 만들 때 여기다가 API 키이라고 하고 여기 자체에다가 이 API 키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보안상으로 좀 좋지 않은 연습이기도 하고, 왜냐면 오픈AI 자체한테 내 비밀번호 키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뭐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두 가지 이상의 API 키도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거는 뭐냐면 아예 지금 보시면은 서버를 그때 막 호출을 했었잖아요. servapi.com 이런 HTTPS 서버를 호출을 해서 그 웹사이트 서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기능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였는데, 지금 이 New Express Test Versal.app 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만든 서버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서 그 서버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제가 만든 서버 내에서 이 네이버 지도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앱을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고 그 웹사이트를 호출하면은 네이버 지도를 호출하는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의 기능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 좋은 점은 이제 그 API 키 비밀번호들이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기도 하고, 비밀번호 키들이 한 개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이면은 꼭 이런 식으로 나만의 서버를 먼저 배포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를 직접 만드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좀 들어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해 볼 패키지는 express.js라는 거고, 그 node.js라는 개발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이런 서버를 잘 구축해주는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Versal이라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개발 문서인데요. Versal은 이제 또 뭐냐면 그냥 앱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쉽게 좀 배포를 도와주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만의 앱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웹사이트에 배포를 하는 거는 이 Versa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 문서를 보시면은 다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서 지금 얘를 한 개씩 좀 따라해 보면서 같이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VS 코드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 뭐 VS 코드를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얘는 이렇게 코드를 좀 쉽게 작성하고 뭐 이거를 GitHub랑 바로 연동을 하고 그냥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코드 에디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얘를 그냥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윈도우, 맥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 중에서 VS 코드랑 GitHub 연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다운을 받으시고, VS 코드를 여시면은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어떤 거부터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왼쪽 웹사이트를 먼저 보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이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터미널을 어떻게 여냐면, 저는 지금 맥북 환경인데 이 상단에 터미널이라는 버튼 하나가 있는데 얘를 갖다 대면은 New 터미널이라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터미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팝업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명령어들을 치시면 돼요. 지금 일단은 이 첫 번째 mkdir이라는 게 뭐냐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모든 코드, 파일들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지금 New Express Project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New Express Project 말고 그냥 뭐 테스트 아니면 뭐 네이버 맵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make directory naver maps이라고 하면은 얘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cd 네이버 맵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 파일 안으로 들어와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네이버 맵스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npm init-y라는 거를 할 건데, 얘가 이제 지금 노드라는 개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뭐 실행 명령어들, 패키지들 이런 거를 셋업을 먼저 처음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express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pm install express라고 하면은 이렇게 패키지가 다운이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패키지가 다운이 됐고요. 이 파일로 지금 이제 들어올 건데, 여기서 오픈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으시면은 이 오픈 버튼을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Naver Maps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셋업한 이런 패키지 제이슨 이런 것도 보여지고, 노드 모듈이라는 데에다가 실제 필요한 패키지들이 이제 다운받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dependency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뭐 패키지들을 사용을 할 건지 알려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저희가 다운받은 이 express라는 패키지가 버전과 같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면은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호출할 수 있는 서버를 구현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API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고, 이거는 폴더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필요한 게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API라고 적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 상세 폴더 안에 새로운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새로운 파일 만드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이름은 index.t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한 서버를 하나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굉장히 간단한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되고, 커맨드 아니면 컨트롤 S를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일을. 얘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app.get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웹사이트를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그 화면이 이 백슬래시 경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앱이 가져오면은 그 웹사이트에다가 express on versal이라는 문구를 뜨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성공적으로 떠야 될 거고, 이 보통 이제 서버를 테스트를 할 때 웹사이트의 경로가 이 3000 이라는 숫자의 경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 포트 3000이라는 곳에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도 터미널에서 뜨게 한번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이 두 가지 문구가 뜨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서버를 Vercel이라는 데에다가 배포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웹사이트 자체를 구축을 하고 이 웹사이트를 실제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GPT에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를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배포를 해주기 위한 코드가 얘인데 그거를 좀 같이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방금 저희가 API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 index.ts라는 파일을 만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파일 자체를 하나 이 경로, 네이버 맵스 전체 폴더 경로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new file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vercel.json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 코드 보이시죠? 얘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똑같이 Ctrl S를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똑같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터미널이라는 버튼 누르시고 뉴 터미널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이 제 머리 좀 치워주실 수 있냐라는 댓글이 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찍어 왔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없애는 거는 좀 브랜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좀 머리를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터미널을 이제 여시면은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이 테스트 자체를 Vercel이라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여서 지금 이 순서대로 그냥 똑같이 명령어들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npm i -g Vercel이라고 하면은 이 Vercel 패키지를 먼저 좀 다운을 받아서 이 코드들 자체를 Vercel을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좀 다운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Vercel이라는 웹사이트 자체에서 좀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혹시라도 GitHub 계정이 있으시면은 Vercel 이랑 GitHub 계정이랑 바로 그냥 연동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다가 vercel login이라는 명령어를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뜨는데 여기서 뭐 continue with GitHub, GitLab, 뭐 Bitbucket email, 뭐 sign in 이런 거 있는데 저는 GitHub 계정이 이미 한 게 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바로 엔터 키를 칠 건데요. 만약에 GitHub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살 키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GitHub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고 저는 GitHub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지금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거고요. 이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명령어는 verceldev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verceldev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처음에 좀 몇 가지를 활성화 셋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셋업 네이버 맵스 얘를 지금 셋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N이라고 쳐져 있는데 이게 yes 아니면 no냐라는 건데 여기다 그냥 Y를 치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which scope would contain your project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 파일을 이제 뭐 서버로 배포를 할 때 지금 어느 뭐 프로젝트에다가 넣고 싶냐라는 뜻인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맨 위에 뜨시는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일린 용으로 하고
link to existing project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좀 만들어 놓은 뭐 프로젝트 웹사이트 이런 게 있어서 거기다가 뭐 연결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치시면 되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맵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코드 자체가 어느 폴더에 위치해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 슬래시가 나와 있잖아요.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이거는 VS 코드 내에서의 현재 경로를 그냥 뜻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무것도 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이게 되면은 빌드를 시작을 하면서 뭐 여러 이런 환경 설정을 좀 바꾸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냥 N으로 치고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웹사이트가 하나 지금 떠요. HTTP localhost 3000이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얘가 이제 뭐냐면 테스트를 할 때 localhost, 내 로컬 환경에서 호스팅을 해서 서버를 호출을 한다. 그 서버 포트는 지금 3000에 위치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 웹사이트를 지금 복사를 하셔서 경로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적은 대로 얘가 성공적으로 이 서버가 실행이 되면은 아까 이제 express on versal이라는 이 문구가 뜨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터미널 자체에다가도 이 서버가 어느 포트에서 지금 준비가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지금 이 포트 넘버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아까 이 verso 자체에서 알려주는 이 코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잘 될 때가 있고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대신 지금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잘 된 건데 이 코드는 제가 GitHub에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코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아까는 이 3000이라는 포트 내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얘는 지금 그냥 가능한 아무 포트에서 그냥 너가 좀 서버를 호스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지금 로컬 호스트로 가보면은 얘가 실제로 잘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versal에 한번 배포를 해보면은 이제 GPTS 내에서 얘를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할 게 뭐냐면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할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이 경로 탐색, 뭐 시간을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API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를 호출하는 그 코드 그리고 그 서버를 구축하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보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아예 이제 뭐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한 개를 성공을 해봤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해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해보시면은 너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이제 처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거는 익스프레스라는 그 서버를 구축해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구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엑시오스이라는 두 번째 패키지도 좀 새롭게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 앱 서버를 하나 만들면은 이 서버 자체한테도 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웹사이트 자체에서 사용자가 이 서버에 뭔가 호출을 보냈을 때 그 호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돌려주고 그 결과값들을 사용자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가 엑시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네이버 지도를 한번 호출을 해볼 거고요.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const app express라는 거는 이 express를 사용을 해서 이 앱 자체를 하나 지금 활성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실행을 먼저 처음에 했을 때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그 홈페이지에 Express on Versal이라는 문구가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구를 뜻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뭐 GPTS에서 뭐 거리를 계산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 네이버 지도에 API를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경로 설정을 좀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이 7번째 줄에서 아까 이 백슬래시 한 개는 그냥 홈페이지 경로였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이 get directions이라는 경로를 호출을 하면은 나는 네이버 지도 API를 호출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express라는 아이한테. 얘가 이제 이 요청 사항들을 보낼 거예요. 네이버한테.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뜻하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SERP API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앱을 만들 때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 CURL은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 다운 표시 HTTPS이라고 있는 데는 이제 그 네이버 지도를 호출하기 위한 그 서버의 상세 주소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서버 그냥 URL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호출을 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내가 특정 사이 위치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출발지랑 목적지가 꼭 필요하겠죠? 파라미터로.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음표 뒤에 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tart이라는 게 출발지를 뜻하는 파라미터이고요. 두 번째 goal 목적지라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출발지에서 시작을 해서 목적지 사이에 뭐 거리를 찾아줘라고 호출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옵션은 뭐냐면 뭐 탐색 옵션 이런 게 있는데 요청 파라미터 개발 문서로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문이 다 있어요. 근데 옵션은 뭐냐면 내가 트라패스트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결과물들을 나한테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데 뭐 optimal이라는 걸 하면은 실시간 최적 뭐 그거 탐색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원하시는 거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헤더 값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호출을 할 때 내 비밀번호 키들을 알려주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인증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이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넣어서 얘를 실제로 호출을 하면은 두 개 위치 사이의 경로, 뭐 시간이나 뭐 택시 요금 이런 거를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를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서 좀 대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get directions이라는 웹사이트 경로를 들어왔을 때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 rec라는 게 뭐냐면 request를 뜻합니다. 내가 요청 사항을 좀 요청을 할게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 RES라는 게 뭐냐면 그 요청을 했을 때 받는 답변이 response, RES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실제 이 서버를 호출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파라미터를 여기서 좀 지정을 해주는 거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start, 출발지, 목적지 그리고 옵션 파라미터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여기다가 셋업을 해주는 거고 얘가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그 쿼리, 파라미터 사항들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터미널에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 파라미터 옵션들이 뭔지 좀 프린트를 해주는 문구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번째 줄이 이 호출을 하는 서버 URL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이제 헤더 값들, API 키들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저장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이건 콘솔 로그는 그냥 똑같이 마찬가지로 터미널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문구들을 프린트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엑시오스를 활용을 해서 이 URL, 컬 CURL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호출을 실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의 출발지, 목적지, 그리고 옵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넣고 헤더도 헤더 값,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이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넣고 그리고 이
이 URL, 서버 URL을 호출을 해서 얘를 이제 실제로 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y라는 문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호출을 해볼 테니까 이거를 좀 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고, 얘를 호출을 했을 때 받는 답변을 이제 response.data라는 곳에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GPT-S랑 연동을 시켰을 때 이 서버를 호출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답변 값이 이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고, GPT 자체는 이 response.data 값을 받게 되면서 이제 뭐 택시 요금은 얼마고 거리 사이는 얼마고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뭐 32번째 줄부터 40번째 줄까지는 만약에 이제 호출을 했을 때 실패하면은 그 에러 메시지가 뭔지 좀 알려주는 그런 문구들이고요. 얘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똑같이 해볼 건데, 얘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미 로컬 호스트가 하나 셋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켜놓은 상태로 냅두시면 되고요. 지금 VS 코드에서 이 터미널 자체에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터미널이 하나 만들어지고, 지금 한번 얘 CURL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Axios라는 패키지를 하나 다운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npm-i 하고 Axios라고 치시면은 이 패키지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Axios를 이제 다운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값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코드한테.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값들을 지금 미리 좀 저장을 해줄 건데,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이 파일 이름을 .env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이랑 그리고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콘솔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지금 보이시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비밀번호 값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 얘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저장을 하면은 지금 이 코드 파일에서 아까 이제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저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env 파일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면은 좀 새로운 패키지도 하나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npm-i.env라고 치시면은 env 파일 내에 있는 비밀번호들을 바로 이렇게 저장해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npm-i axios랑 npm-i.env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호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 놓은 URL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이 CURL 코드를 이 서버에다가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컬 호스트 얘를 지금 서버를 배포를 해놨잖아요. 지금 터미널을 보시면 얘를 지금 켜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계속 켜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CURL 하고 이 서버는 이제 HTTP localhost 3000이라고 했고, 아까 이제 코드에서 그 get directions이라는 경로에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호출을 한다라는 거를 뜻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 세부 경로 get directions로 들어오고, 파라미터 stars은 출발지의 위도와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이 숫자들이고요. goal은 목적지의 위도 경로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옵션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경로를 너가 좀 찾아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이 서버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실제로 호출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이제 보시면은 얘가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길찾기를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썸머리 중에서 이 디스턴스
랑 duration이라는 거를 보면은 실제로 뭐 얼마 걸리는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그런 답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이전 터미널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서버가 지금 켜져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성공적으로 받아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도를 호출할 수 있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versal이라는 곳에다가 서버를 배포를 해서 얘를 이제 GPTS랑 이제 연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제 한 개의 영상 내에서 이 모든 거를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만 해도 한 40분, 30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얘를 1부, 2부로 나눠서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한 거는 이 서버, 네이버 지도를 호출하는 것까지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얘를 이제 실제로 versal에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이 웹사이트의 서버를 GPTS 내에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오픈 카톡방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